영유왕 볼게요. 자, 두 문자를 보면은 태고동미, 큰 고동의 맛이 고소하다. 광장무, 광장시장 가자. 영양 보장하마. 근데 이제 원래 영양의 정확한 이거는 영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이 영양왕, 두 번째 영이 영류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 영류왕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은 영계소문에게 시해됐어요.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했고요. 도교를 전래했고 해관이라는 스님이 영유왕 때 스님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배경 지식은 이 이름에서 끌어올게요. 영유왕. 첫 번째 의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유. 거꾸로 흐르는 걸 영유라고 그러잖아요.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러면 음식물이 위에서 거꾸로 올라와서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거기서 역류가 거꾸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꾸로 흐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영계소문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죽였으니까 이건 역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신하가 왕을 죽인 건. 그래서 역류에서 영계소문에게 죽었구나. 요걸 생각하시고 또 하나 영류에서 영류, 이 영은 YOUNG, 젊은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류는 흐를 류, 흐름이고. 그래서 영류 하면은 젊은 흐름. 그래서 젊은 흐름이 바로 뭐냐? 이 7세기 정도면 이미 삼국시대는 다 고려가 장악을 했던, 고려가 가장 메인스트림인 종교였어요. 근데 도교가 새로운 젊은 흐름으로 나타나서 그게 바로 도교인 거죠. 그래서 영류, 젊은 흐름 하면 도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볼게요. 영류왕은 영계소문에 의해서 시해된 왕이에요. 영류왕 암기법은 말씀드렸죠. 신하 영계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왕에 앉힌 거예요. 보통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왕이 신하를 죽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3대를 멸해라 왕이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신하가 왕을 죽인다. 이건 좀 약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죠. 거꾸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영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역. 그래서 영류, 거꾸로 흐르다 해서 영계소문이 영류왕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두셔야 할 거는 당으로부터 도교를 공식적으로 전례를 했어요. 그래서 도교의 서적인 도덕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유를 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삼국시대 후반에 불교는 메인스트림이에요. 메이저 종교죠. 근데 새로 유립된 도교는 영류, 젊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류인 느낌. 그래서 영류왕의 영류에서 젊은 흐름? 도교가 이때 들어왔지? 영류왕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백제 침유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침투해서 들어오는 흐름이었지. 그래서 침유왕 때는 이 흐름, 류가 들어가면은 종교가 침투에 들어오는 걸 흐름을 연상을 하셔서 침유는 침투에 들어오는 흐름.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을 때 불교가 이 백제의 침투에 들어가서 침유왕 때 침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침유왕은 불교, 영유왕은 새로운 흐름. 그래서 불교가 아닌 새로운 흐름은 도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유왕과 보장왕 땐 빼놓지 않아야 될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영유왕 죽이고 보장왕을 왕으로 앉혔으니까 그 당시 가장 실세죠. 그래서 연개소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귀족과 불교 세력 누르고자 도교를 장려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자기가 힘에 파워 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이벌, 좀 힘을 견줄 만한 세력이 귀족이 있었고 불교 세력이 있었어요. 이들을 누르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한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도교 장려책으로 인해서 영유왕 때는 해관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스님들 열받잖아요. 도교를 장려하니까. 그래서 해관은 일본으로 가고 보정왕 때 보덕 스님은 백제로 갔다. 이 영유왕과 보정왕은 영계소문이 실세일 때였고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니까 영유왕 때는 해관이 그리고 보정왕 때는 보덕이 외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영계소문의 두 번째 정책은 당을 견제하고자 천리장성을 축조했어요. 자, 천리장성은 영계소문이 축조했는데 연계소문 정권 장악기 왕은 말씀드린 대로 영유왕과 보장왕이에요. 그래서 천리장성은 영유왕 때 축조를 시작했고 보장왕 때 완성이 됩니다. 그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보면 선대왕인 영야왕 때 말씀드렸죠. 영야왕 때 영양가 없는 수나라를 조진 게 바로 영야왕이에요.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을 했죠. 살수대첩으로. 그리고 당이 건국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건국되니까 이걸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유왕 때 연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소문에
이 네 글자죠. 이 네 글자와 연관된 게 연개소문이 몇 개가 있어요. 천리장성 축조, 천리장성 네 글자죠. 그리고 연개소문의 직함이 대망리지였어요. 대망리지. 뭐 지금의 총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의 실권자. 그래서 연개소문과 연관된 네 글자는 천리장성도 있고 대망리지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건 뭐 소소한 암기법이에요. 연개, 소문, 이런 무슨 얘기. 연개, 열어놓은 게, 소문, 작은 문이다. 무슨 얘기냐? 이 엄청난 규모의 천리장성을 축조한 다음에 이 적의 침입을 막고자 그래도 통행을 해야 되니까 문을 내야 되는데 열어놓은 게 아주 소문, 작은 문만 열어놨다. 이런 얘기죠. 자, 해관이라는 스님 볼게요. 일본의 삼론종을 전파했어요. 삼론종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문화사에서 하고, 일단은 해관이라는 인물이 영유왕 때 사람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선 어떻게 외워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도교 장려책 때문에 열받아서 해관 스님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해관. 이걸 뭐 바다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 같으니까 해관을 바다의 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영유왕은 뭐였어요? 거꾸로 흐르는 거죠. 물이 거꾸로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해관, 바다에서 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역류 때문에 익사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익사했다. 이걸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관에 들어갔다. 바다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류, 거꾸로 흐르는 물 때문에 익사했고, 그 익사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다해의 관에 들어갔다. 바다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해관 스님도 영유왕 때 스님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삼론종을 전파했고요. 삼론종 전파한 거는 뒤에서 문화 할 때 다시 암기법 할 거고, 일단 여기서는 해관 스님이 영유왕 때 스님이다. 이것만 먼저 외울게요. 자, 해관. 이거 바다해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 같으니까 해로. 바다해의 관은 널관이에요.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관. 그래서 이거를 바다해 널관.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역류는 뭐예요? 영유왕의 역류 하면 거꾸로 흐르는 거죠. 거꾸로 흘러. 물이 거꾸로 흘러요. 그래서 익사했다. 물이 난데없이 거꾸로 흘러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익사했다는 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관에 들어갔다. 해관, 바다에서 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익사라는 뜻이고, 물이 거꾸로 흘러서 익사했고, 그 익사했다는 건 바다에서 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관은 영유왕 때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도교 들어온 다음에 해관은 삼론종 전파하러 일본에 갔어요. 이유는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책 때문이죠. 그래서 영야왕 때는 담진과 해자가 외국으로 고구려를 떠났고요. 영유왕 때는 해관이 고구려를 떠났고, 보정왕 때는 보덕이 고구려를 떠났다. 이 왕과 해당되는 스님 헷갈리지 않게 좀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 두 번째는 영유왕 하면은 연개소문이 생각나죠. 연개소문은 도교 장려했고, 도교 장려해서 해관이 떠났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소리죠. 보정왕 볼게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에요. 알아놓으셔야 할 건 여당 전쟁을 벌였고, 여당 전쟁을 치렀고,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 보덕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한 마지막 왕이죠. 자, 여당 전쟁부터 볼게요. 당 태종이 1차 침공을 했어요. 그때는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물리쳤어요. 1차 침공 때는. 근데 당 고종 때 2차 침공하거든요. 그때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68년이에요. 자, 보장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연개소문이 안친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보장왕은 연개소문이 영유왕 죽이고 안친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당강경책, 대망리지인 연개소문은 당이 화친을 청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연개소문은 백제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신라가 당과 친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원래 의자왕 때 김춘추가 대야성 전투에서 의자왕이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고구려에 가서 야, 우리 연합하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연개소문은 이미 백제와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신라와 당의 친교, 이 이야기고요. 연개소문 사후에 아들들이 네 분이 돼서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안시성 전투 승리 볼게요. 양만춘의 활약으로 당태종, 당의 1차 침공 때는 양만춘의 활약으로 당의 침략을 물리쳤어요.
자, 여기서 안시성의 양만춘 이거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안시성이 아니고 실은 정확히 하면 양시성이에요. 왜 그러냐?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안시성, 안씨의 성이 아니고 양씨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씨 왜 양씨야? 양만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당을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양만춘이랑 영계소문 그러니까 안시성 전투가 영계소문이 집권기에 있었다는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를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영계소문이 양만춘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양만춘이랑 영계소문이 동시대 인물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덕 볼게요. 영계소문의 도교장려책에 보덕은 백제로 가서 열반종을 개창했어요. 그냥 보장왕 때 보덕이란 스님이 있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보장왕 때 보덕. 앞에 첫 글자가 보 같죠. 보장왕 때 보덕.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장왕 때 보덕 외우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할 때 문화사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